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에서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게 이제 들어있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표 4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글씨가 작으니까 이제 좀 더 크게 키워서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을 보게 되면 운영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운영 구분은 지금 현재 우리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개설연원이라는 게 있대요. 개설연월이라는 게 지금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면적이라는 게 있대요. 면적은 지금 우리 E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날짜가 이제 I의 2번 셀에 들어있대요. I의 2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기준 날짜다라고 해서 2024년 2월 10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표 2번이요. 표 2번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표에 L의 4번에서 L의 5번, 그러면 이 두 칸이요. 이 두 칸에다가 운영 구분별로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그 면적에 우리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과 지금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경인 거, 운영 구분이 이제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 구분별로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지 그것도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근데 운영기간이라는 게 따로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운영기간이라는 거는 기준 날짜의 이제 연도에서 개설연월에 이제 연도를 빼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개설연월에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연도하고 월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리고 기준 날짜 같은 경우는 연월일이 다 들어 있죠. 그때 기준 날짜에서 이제 연도를 추출하고, 그리고 우리 개설연월에 연도를 이제 또 추출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연도를 추출할 때는 yea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연도를 추출해서 서로 이제 빼서 우리가 운영 기간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운영기간 구한 게 2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운영 구분이라는 것도 똑같아야 되고,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의 그 데이터들의 우리 면적이 지금 2열에 들어있는데 이 면적들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이제 에버리지랑 if랑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면적의 평균은 자리 내림하래요. 내림에서 정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자리 내림을 할 때 이제 라운드 다운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에버리지 if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형식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AVER, 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if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조건의 두 가지죠. 해서 우리가 요 앞에다가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로 묶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뭐를 구해달라? 우리 이제 면적의 평균을 구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 면적이 들어있는 그곳에 이제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if를 기준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면적을 이제 if에서 내보내 주겠죠. 그러면 그 if에서 나온 그 면적들의 우리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 average if요. AVERAGE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if 쓰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연도부터 비교 좀 하자고요.
자, 우리 기준 날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우리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빼기 써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개설, 연, 월 이곳에 이제 연도하고 월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라고 쓴 다음에 개설, 연, 월이 들어있는 모든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 이제 이어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 날짜에서 연도 구한 거 빼기, 그리고 개설, 연, 월의 연도 구한 거를 빼달라.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그게 이제 20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써서 20 이상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영 기간이 20 이상이야. 요건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첫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는 운영 구분, 얘네들을 이제 서로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 줄 거예요. 해서 내가 표 1번에서 운영 구분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 영역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경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조건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을 구할 거다? 면적의 평균을 구할 거다.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 면적에 들어있는 모든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에버리지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평균 면적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 면적의 평균은 자리 내림에서 라운드 다운으로 자리 내림에서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이 평균이요. 이 평균을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 다운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내가 지금 썼던 이 모든 식들이요. 여기서 계산한 그 평균 값을 자리 내림에서 우리 정수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 주면 이제 우리 정수로 그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리 내림해서 239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그 식을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그 밑에 칸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식에서 쓴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운영 구분 이곳 전체 영역 범위 잡은 거랑 개설 연 월 이것도 전체 범위 잡았죠. 면적도 전체 범위 잡았죠. 그리고 우리 기준 날짜요. 얘도 우리가 요 셀을 찍었지만 요 셀 하나만 쓰지만 요 셀도 어떤 데이터랑 비교하든 간에 무조건 이 기준 날짜에서 연도 추출한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식 쓴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예 2번 셀 기준 날짜 요거 찍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설 연 월 요 데이터 전체 범위 잡은 거 요것도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C의 4번에서 C의 28번 운영 구분 전체 범위 잡은 것도 얘도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2의 4번에서 2의 28번 우리 면적 잡은 거 있죠? 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K4번 빼고 나머지 셀 주소에 대해서 전부 다 절대 참조로 만들어줬죠? 여기서 이제 K4번이 지금 요거예요. 지경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나는 여기서 첫 번째 칸에 이제 계산하니까 지경이랑 똑같은 거 구해달라 그렇게 되면 되죠. 내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위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요 셀은 K4번 셀 요거 찍은 거는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65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쓴 그 식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주죠.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에 자리는 이제 0이다라고 해서 자릿수를 0으로 만들어서 우리 정수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에버리지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서 우리 면적의 평균을 구할 거라 면적에 들어있던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때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물어본 거는 내가 지금 운영 구분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운영 구분에서 K4번이요. 자, 지경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요만큼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기준 날짜요. 기준 날짜에서 우리 연도를 추출해 달라. 그리고 우리 개설 연월 그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거를 우리 서로 빼서 우리가 뭘 구했어요? 운영 기간을 지금 구해 준 거죠. 그 운영 기간이 20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운영 구분이 있대요. 지역은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C열에 이제 운영 구분이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표에 L의 9번에서 L의 16번이요. L의 9에서 L의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지역별로 운영 구분의 이제 개수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제 표시의 예 보니까 지경 네 곳 그리고 위탁 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각각 이제 지역이요. 맨 위에 이제 서울이 있죠. 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서울인 것 좀 보자고요.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있고요. 지금 여기 위쪽에는 우리 서울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서울 것만 쭉쭉쭉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서울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서울이 여기 있고 서울이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서울의 위탁이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지경이죠. 그러면 지경이 이제 세 곳이다. 지금 여기는 표시 예는 이제 네 곳으로 나왔지만 서울에 실제 이제 지경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세 곳이고 위탁은 이제 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와 concat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일단 지역은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지경이랑 똑같은 거 찾아서 개수를 구해달라. 그것도 이제 한번 해줘야 되고 위탁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concat 요 함수를 이제 써야 돼요. 우리의 concat이라는 요 함수가 문자열들을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해주는 그 함수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함수 쓸 때 그때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concat이라는 그 함수요. concat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 1번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텍스트 2번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텍스트가 또 있으면 텍스트 3번 써주고 뒤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썼던 이런 모든 텍스트를 한 개 이제 문자열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표시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concat이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경이 지금 몇 개인지 위탁이 몇 개인지 그거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지역도 똑같아야 되고 우리 운영 구분에서 이제 지경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sum이라는 함수만 나왔으니까 sum이라는 요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1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이제 조건 2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그냥 개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썸만 이용해서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1의 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개수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썸이라고 먼저 쓸게요. 썸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지역부터 비교 좀 하자고요.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지역이 들어있는 거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우리 첫 번째 건 계산하고 있으니까 서울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 비교하는 거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여기 C열 이곳에 운영 구분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운영 구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지경의 개수 먼저 구하자고요. 해서 지경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썸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거 그 식 좀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식 쓴 거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썸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들 중에서 K의 9번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서울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운영 구분이요. 운영 구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경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때 지역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랑 그리고 우리 이제 운영 구분 그게 이제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아예 그냥 F4번 땅땅 눌러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K9번이 지금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거 찍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서울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밑에 칸 요거 이제 계산할 때는 부산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울산이랑 똑같은 거,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대전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죠. 해서 요 K의 9번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그냥 K의 9번 요거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우리 서울에서 지경의 개수를 봤을 때 3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경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지경 개수 구한 거 요거 이제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요 맨 뒤에 이제 이 두 글자 있죠? 요 두 글자만 위탁으로 바꿔 볼게요. 위탁으로 바꾸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개수를 세봤을 때 서울의 위탁은 이제 한 개였죠. 한 개. 그래서 한 개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할 거는 다 구했어요. 요런 이제 숫자들은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concat 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지경하고 우리가 요 띄어쓰기까지 요거 이제 출력하고 우리 지경의 개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곳이라는 요 글자랑 우리 띄어쓰기 한 거, 그리고 빼기 하이픈 요거랑 띄어쓰기 한 거, 그리고 위탁하고 띄어쓰기 한 거, 요만큼의 글씨를 또 우리가 이제 또 출력해 달라고 그거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여기 1이라고 우리 위탁의 개수 구한 거, 그 식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맨 뒤에다가 곳이라는 요 글씨가 또 출력이 되게 그것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ncat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냥 지워버릴게요. 아까 우리 지경 구했던 거 그거 이제 복사해 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oncat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함수 이름 먼저 써주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요만큼을 먼저 출력해 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띄어쓰기까지 있어요. 빈 공백까지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경이라고 쓰고 한 칸 띈 거 요만큼을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우리 텍스트고요. 컴마 찍어주고 요만큼 이제 출력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지경의 개수를 출력해 주면 되죠. 지경의 개수 구하는 거 아까 우리 썸 함수 쓴 거 그거 이제 우리 복사해 놨으니까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지경의 개수가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 4까지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됐죠. 그 뒤로 곧이라는 요 글자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출력해 달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곧이라는 글자 하나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 하이픈 한 칸 띄고 위탁 한 칸 띄고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제 해줘야 곧이라는 요 글자부터 시작해서 위탁 그 뒤에 빈 공백까지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위탁이라는 거에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경의 개수 구한 거 아까 우리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V를 또 누르면 이렇게 이제 썸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우리 이제 지경 요 두 글자만 위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위탁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하고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뒤에 이제 곧이라고 요 이제 한 글자만 더 연결시켜서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니까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곧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맨 뒤에 우리 컨캣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경 세 곳 그리고 위탁은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때 우리 이제 표시의 예처럼 출력이 됐는지 요 사이사이에 빈 공백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해서 여기 이제 띄어쓰기 들어간 거 맞고요. 세 곳하고 출력이 되고 곧자 뒤에 우리 띄어쓰기 됐고 하이픈 뒤에 또 띄어쓰기 됐어요. 위탁하고 또 띄어쓰기 되고 한 곳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 첫 번째 텍스트고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출력해달라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출력해달라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출력해달라 여기서 나온 거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 텍스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출력해달라고 컨캣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썸이라는 그 함수도 똑같죠. 여기서는 이제 지경의 이제 개수를 구해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위탁의 개수를 구해준 거요. 이렇게 이제 구해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하나로 합쳐서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취급 품목 정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1번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지역이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취급 품목 정보다라고 해서 F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표 3번에 M의 9에서 5의 16번 그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지역별로 취급 품목 정보별로 비율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지역별 취급 품목 정보별 비율을 계산하라고 나왔는데 그때 비율이라는 거는 지역별 취급 품목 정보별로 개수를 구하고 지역별 개수를 구한 다음에 나눠서 이제 비율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75%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율을 구해놓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우리 텍스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별 개수를 구할 때는 지역만 이제 똑같으면 되잖아요. 해서 조건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별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지역도 똑같아야 되고요. 취급 품목 정보도 이제 똑같아야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countIfS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함수들의 형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텍스트라는 그 함수요. 우리 text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If라는 그 함수요.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는 count하고 if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조건을 딱 하나밖에 못 쓰죠.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써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이 카운트 if로는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요. 여기는 이제 if 뒤에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 다음에 또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계속해서 뒤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그때 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번째 게 또 있으면 계속해서 뒤에다가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쓴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만약에 썼다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우리 이제 count if랑 count if s라는 그 함수의 그 차이는 조건을 이제 하나만 쓸 수 있냐 아니면 여러 개 쓸 수 있냐 그 차이죠. 그때 우리 이제 지역이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볼 때는 지역이 전부 다 이제 B열에 쭉 들어있으니까 이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별 그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줄 때 이렇게 우리가 범위로 지정해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취급 품목 정보별로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취급 품목 정보가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취급 품목 정보가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하나씩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만약에 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가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구랑 똑같은 그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구 이렇게 이제 가구라는 글씨가 포함된 건 있잖아요. 똑같은 것도 지금 여기 있네요. 똑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구라는 두 글자가 포함된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고 할 때는 우리 가구하고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요 가구라는 요 두 글자가 우리 셀에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 가구가 입력된 그 셀의 주소가 지금 우리 M의 8번 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쓸 때 M의 8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곳에는 이제 우리 가구라는 그 두 글자가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요 별표 그리고 맨 뒤에도 별표를 이제 이어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별표 하나 찍어주고 이어서 그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요 별표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M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가구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별표는 우리의 문자기 때문에 특수 문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M의 8번의 가구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들어간다고요. 해서 이렇게 특정 셀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이 글씨가 포함된 걸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조건 쓸 때 힘들지 않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역별 개수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역별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지역이 똑같아. 그 조건 이제 하나만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가 count if 그 이제 함수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count if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지역을 지금 이곳에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죠. 이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 count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서울은 이제 4곳이 있다. 이게 이제 맞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역별 전체 개수를 구할 때는
이 전체 지역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이렇게 달러기호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 이제 K의 9번 셀이요. 요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우리 이제 K의 9번 셀이 지금 이곳이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부산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울산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셀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원래 바뀌는데 그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서울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내가 그 오른쪽 칸을 계산할 때도 서울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 칸을 계산할 때도 서울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열 머리끝이 바뀌죠. 열 번호가 바뀌는데 그때 얘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K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F4번을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끈은 변하지 않게 그리고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곳이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해주면 지금처럼 우리 지역별 전체 개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 전체 개수는 구했으니까 요만큼의 식은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얘 한번 구해 보자고요. 지역별도 우리 취급 품목 정보별로 개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지역도 똑같아야 되고 취급 품목 정보도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역 먼저 비교하자고요. 내가 지금 지역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전체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서울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끝났고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취급 품목 정보를 지금 이만큼 영역에서 가지고 있다. 이만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가구요. 지금 M의 8번 셀에 들어 있어요. M의 8번 셀에 들어 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은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똑같은 걸 찾아줄 텐데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 우리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앰퍼센트 써주고 한 칸 띄고 별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요 사이사이는 원래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면 이제 맨 뒤에서 count if s 요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세 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지역이 일단 서울이어야죠. 해서 우리 서울 데이터를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 서울이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구요. 우리 첫 번째 거에는 이제 가구라는 말이 없고 두 번째 이 서울의 데이터 보니까 가구가 여기 써져 있고 여기 써져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서울의 데이터 보니까 가구가 여기 써져 있죠. 해서 지역이 이제 서울이면서 가구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포함된 그 데이터는 몇 개가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이제 달러기호 한번 붙여보자고요. 우리가 지역 전체 범위 잡은 거 변하지 않죠? 해서 F4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취급 품목 정보 그거 이제 전체 범위 잡은 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기호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서울 요거 이제 비교한 거는 아까 우리가 count if라는 그 함수를 썼을 때 행 번호는 변해야 되고 열 번호는 변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M의 8번 셀 요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엔터 누르고 우리 M의 8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이에요. 요 셀인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가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가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의류로 바뀌어야 돼요.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이제 변하는데 얘는 열 머리글이 그냥 변하게 그렇게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가구가 들어있는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 또 가구,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 또 가구,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두 다 이제 가구랑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의 8번 셀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머리끈은 이제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수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다가 계산해 놓은 게 지역별 취급 품목 정보별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한 거고 아까 이제 지역별 개수 구한 게 있죠? 그거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 놨으니까 서로 나눠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나누기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제 count if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0.75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75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표시의 예처럼 75%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텍스트 함수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요식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텍스트 tex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모든 식들이 있다.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어떻게 표시해달라? 75%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값이 0일 때도 0% 그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우리 표시에 예는 없지만 그게 맞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0% 이런 형태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소수점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0% 이렇게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함수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 텍스트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수식이 지금 막 세로로 써져서 잘 안 보이죠? 자,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 땅 하고 눌렀더니 75%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채우기 엔드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엔드 쭉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요.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별 개수를 세준 거죠. 그래서 지역이 이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K9번에 들어있던 이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별 개수를 구해준 거고 그리고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지역별 취급 품목 정보별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역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이제 첫 번째 거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취급 품목 정보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 영역에서 M의 8번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두 번째 조건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별 취급 품목 정보별로 개수를 구하고 나누기 그리고 지역별 개수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때 비율을 여기서 이제 구했는데 그 비율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을 구해 놓고 그걸 이제 텍스트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0% 이런 표시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센터 코드라는 게 있대요. 센터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운영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운영 구분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면적이요. 면적은 지금 2열에 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이제 표 4번이요. 표 4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자,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4번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 운영 구분별로 운영 구분이 지금 지경이다 위탁이다 따로따로 있죠. 이 운영 구분별로 면적이 가장 넓은 그 센터 코드를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위탁이 있고 지경이 있는데 우리 지경만 보자고요. 자, 우리 지경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쭉 들어있고, 지경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더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면적 좀 보자고요. 면적 보니까 지금 요 세 개에서 가장 큰 거는 351이고, 그 밑으로 쭉쭉쭉 보니까 351보다 큰 값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524, 얘가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836이 있어요. 836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지경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836, 그 값보다 큰 값들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경 중에서 면적이 이제 가장 넓은 거요. 면적이 이제 가장 넓은 거는 836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우리 이제 C01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센터 코드, 요걸 이제 우리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운영 구분이 지경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면적이 가장 큰 값, 면적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최대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때 얘는 운영 구분이 지경이랑 요것만 이제 똑같으면 되죠. 해서 우리 이제 조건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로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면적이 들어있는 곳을 쭉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면적이 있다. 그 면적들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맥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준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운영 구분에 이렇게 이제 위탁하고 지경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경과 똑같은 거 그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는 이제 면적에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면적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쭉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뒤에서 우리 맥스 가로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했던 그 836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니까 그때 우리 참조 형태 좀 보자고요. 자, 요만큼의 범위는 우리 이제 지경인지 위탁인지 우리 운영 구분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죠. 이 전체 범위 안 바뀌고요. 그리고 면적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이만큼의 범위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있는 거 우리 면적 전체 범위 잡은 것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K의 20번이요. 자,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일단 누르고 K의 20번이 지금 요 셀인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경이랑 똑같은 걸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위탁이랑 똑같은 걸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셀은 이렇게 이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그냥 변하게 그냥 K의 20이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836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 최대값을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센터 코드요. 센터 코드가 이제 우리 여기 A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요 836이 이 면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면적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 A열에 들어있는 그 센터 코드 중에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이 센터 코드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836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이제 찾아달라. 이 값을 찾아서 그 값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옵션에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우리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옵션 쓰는 게 달라지는데 이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보통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만약에 오름차순 돼 있을 때 그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이제 가장 큰 값으로 우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찾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전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그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대값 836을 이제 찾아놨죠? 이 836을 이 전체 범위, 면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836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건데 지금 이 면적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오름차순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옵션을 쓸 때 0이라는 그 옵션을 사용해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맥스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잠깐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컨트롤 V요. 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맥스 요 함수의 그 결과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맥스 값으로 구한 거 그 최대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 최대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 최대값을 어디서 찾아라?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범위는 우리 면적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나서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쓴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맥스가 지금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우리 면적이 들어있던 그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맨 뒤에다가 옵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으로 써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범위를 지정할 때 면적이 들어있던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잘못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6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면적의 이제 첫 번째 위치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위치,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위치,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하고 16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836과 동일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6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요 위탁의 데이터 중에서 요 데이터가 지금 173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들어있던 그 면적이 836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836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에 이제 결과값이요. 결과값을 보니까 지금 1하고 첫 번째 위치에 있대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이 836이 아니죠. 이 836은 또 우리 운영 구분을 보니까 위탁이에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도 우리가 그냥 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맥스 값으로 찾은 게 있다. 그 값을 이제 찾을 때 이 면적 중에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 구분이 이제 지경이 그 데이터의 면적들 중에서 이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 구분을 이제 비교해 준 거 그 조건은 앞에 요만큼에서 우리 맥삼수에 쓴 거 있죠? 쓴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16번째 위치다 그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도 이제 836이 있기 때문에 아까 1하고 그 위치값이 잘못 나왔어요. 왜? 지금 여기는 운영 구분이 위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 지금 요 위치 지경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836의 위치 16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에 여기서 이제 범위를 이제 설정할 때도 운영 구분이 똑같은 운영 구분이 지경인 그 데이터의 면적들 중에서 이 맥스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보면 식이 길어서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 맥스라는 함수가 지금 요만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의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라고요. 요만큼일 때 지금 여기다 썼던 조건 똑같아요. 아까 제가 복사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던 이 범위 면적의 전체 범위도 똑같다고요. 해서 max라는 그 함수에 썼던 요만큼의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쓰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게 자주 출제가 되죠. 해서 얘는 아예 공식처럼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범위 우리 면적 전체 범위 잡은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싹 다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셀에 우리 이제 면적이요. 제가 아까 836으로 고쳤잖아요. 원래는 173이 있었어요. 원래대로 다시 고쳐 놓을게요. 그럼 지금 우리 836이라는 이 데이터는 이 면적들 중에서 우리 16번째 위치 있는 거 찾았어요. 16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센터 코드들 중에서 16번째 위치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행번호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 그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로 우리가 센터 코드가 들어있던 그 범위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요. 범위 지정해서 우리 지금 이 836이 16번째 위치에 있었으니까 우리 이 센터 코드 중에 16번째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나온 그 16은 행번호로 사용이 될 거고 그때 나는 센터 코드가 들어있는 이 범위만 지정을 했잖아요. 내가 지정한 그 범위는 A열 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열 번호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로 봤을 때 16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거는 이제 행번호가 될 거고 여기서 내가 범위로 열 하나만 잡기 때문에 이 열 번호는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이 식들 있죠? 싹 다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인덱스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인덱스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요 센터 코드가 들어있는 범위요. A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A의 28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 번호는 이제 생략하고 쓸 거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인덱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우리가 인덱스 함수에서 센터 코드가 들어있던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 F4번 눌러버리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C01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836이 C01이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거 맞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위탁일 때는 그때 이제 센터 코드 D08이 가장 크대요. 자, 우리 D08의 그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D08이라는 그 데이터가 우리 지금 여기 있네요. D08이 지금 우리 위탁인데 그때 면적 중에 가장 큰 값인가 봐요.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우리 D08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위탁 데이터들 보자고요. 위탁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이 531이에요. 531보다 큰 값이 있나 없나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위탁, 여기도 이제 위탁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도 이제 위탁이 있죠. 이 값들을 봤을 때 531이 제일 큰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좀 보자고요. 자, 그 밑에 우리 지금 가장 큰 게 얘고 가장 큰 면적이 얘인데 그때 다른 위탁도 보자고요. 다른 위탁 봤을 때 531보다 큰 그 값은 없죠. 해서 우리 이제 위탁 중에서 우리 면적이 가장 큰 건 531이고 그때 센터 코드는 D08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max라는 그 함수요. max라는 함수가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운영 구분이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줬고 운영 구분이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면적에 우리 max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준 거예요. 그때 그 최대값의 이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썼는데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찾을 값이고 지금 요만큼이 이제 범위가 되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의 옵션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운영 구분이 우리 첫 번째 데이터면 지경인 그 데이터의 면적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우리 그 위치값을 여기서 이제 반환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는지 여기서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덱스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센터 코드가 들어있는 그 전체 범위에서 이 위치에 있는 그 센터 코드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열번호가 생략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여기 이제 범위로 A열만 지정했다고요. 열이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열 번호는 우리가 이제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식만 보게 되면 식이 엄청나게 길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맥스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 조건하고 범위 잡은 거 있죠. 요만큼이랑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 요게 이제 똑같은 그 셀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해서 그냥 써주면 되겠죠. 요건 이제 공식처럼 사용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mbigo라는 거를 우리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표 1번에 i의 4번부터 i의 28번 그 영역이요. 지금 이 bigo라는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fmbigo라는 거는 우리 취급 품목 정보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유 차량이다. 휴무일 정보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그 함수래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퍼블릭 펑션 fmbigo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우리 이제 인수를 받게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비고라는 거는 취급 품목 정보요. 취급 품목 정보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아래쪽에 다 들어있죠. 이 정보가 종이류 요걸로 이제 시작하면 그랬어요. 우리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류로 이제 시작하면 그랬어요.
만약에 종이류가 만약에 중간에 껴있다, 그런 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지금처럼 종이류 요걸로 이제 시작해야 돼요. 요걸로 이제 시작하면 보유 차량과 휴무 정보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취급 품목 정보가 종이류로 시작하면 표시의 예처럼 표시하고, 만약에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공백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보유 차량이요. 보유 차량이 없으면 보유 차량 없음, 요걸로 이제 표시하고, 만약에 보유 차량이 있으면 그때 보유 차량 뒤에 숫자 뒤에 이제 대라고 그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래요. 해서 지금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것에 있죠. 그때 휴무일 정보는 지금 일요일이고, 그때 이제 보유 차량은 한 대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뭐가 출력돼야 된다? 우리 이제 휴무일 정보랑 보유 차량, 그 차량이 대수요. 그거 이제 출력하는데 숫자 뒤에다가 대를 표시하라 했죠. 해서 한 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요 한 대라는 거는 앞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거까지 같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if, and if 요거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 메뉴에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의 모듈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삽입의 모듈이요. 삽입의 모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 창에다가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퍼블릭, 우리 펑션이라고 쓰고 fm 비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취급 품목 정보하고 이렇게 쓰고 컴마, 그 다음에 보유 차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휴무일 정보요. 휴무일 정보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취급 품목 정보가 이제 종이류 요걸로 이제 시작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우리가 if를 이제 써서 물어보면 되는데, if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취급 품목 정보 거기서 이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종이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LEFT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취급 품목 정보라는 그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종이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만약에 종이류 요거랑 이제 똑같으면 종이류로 시작하면 보유 차량하고 휴무 정보 이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보유 차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출력하는 게 달라지죠. 해서 보유 차량이 있을 때는 보유 차량 뒤에다가 대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일요일 몇 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보유 차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휴무 정보랑 그 뒤에다가 보유 차량 없음 요걸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보유 차량이 있나 없나 그것도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또다시 이제 if 요거 이제 써주고요. 그때 보유 차량이다. 보유 차량의 그 값이 만약에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보유 차량이 없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보유 차량이 없을 때는 우리 이제 fm 비고라는 그곳에다가 어떤 값을 반환해라? 앞에다가 이제 01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보유 차량 없음 요걸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이런 이제 01 이런 정보는 우리 휴무일 정보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우리 휴무일 정보요. 휴무일 정보 그거 먼저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가로 열어달라. 가로 여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보유 차량 없음 한 칸 띄고 없음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휴무일 정보에 뭐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다 그런 데이터가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받으니까 그 정보 그대로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보유 차량 없음 요거 이제 출력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 차량이 0대일 때 0일 때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e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else라고 이렇게 쓰고 만약에 보유 차량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요만큼의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때는 앞에다가 이제 휴무일 정보 요걸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일요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한 대 하고 요걸 이제 출력해 주면 되는데 요 1이라는 그 값은 우리가 인수를 입력받는 것 중에 보유 차량이라는 그 데이터가 우리 1이라는 요 데이터죠.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보유 차량이요. 보유 차량에서 우리가 이제 인수를 입력받은 거 그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휴무일 정보에서 일요일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보유 차량에서 우리 1하고 요 숫자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가로도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대하고 가로 닫는 거 요것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가로 여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하고 이어서 보유 차량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보유 차량 요거 출력하고 나서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대라는 요 글자랑 우리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end if 쓴 거는 보유 차량이 있어 없어 그거 이제 물어본 그 우리 if 문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읽어봤을 때 우리의 취급 품목 정보가 종이 U로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종이류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그냥 빈 공백을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취급 품목 정보에 그게 종이류로 시작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하라고 써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else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fm 비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빈 공백을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 코드 좀 안쪽으로 좀 더 집어넣고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요 식에서 지금 맨 위에 쓴 이 if 문이요. 여기서 취급 품목 정보가 종이 U 그걸로 이제 시작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걸로 이제 시작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종이류로 시작하지 않으면 else를 만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취급 품목 정보가 종이류로 시작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시작하면 보유 차량하고 휴무 정보가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해주고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보유 차량이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보유 차량이 있을 때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유 차량의 그 대수가 0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0이다. 그 얘기는 보유 차량이 없다라는 그 얘기니까 휴무일 정보에다가 우리가 보유 차량 없음 요걸 이제 이어서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만약에 보유 차량이 있다 그러면 휴무일 정보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유 차량 그 대수 그걸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if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 엑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셀, 요 셀 이제 찍어주고 우리 수식력줄 앞에 보면 fx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범주 선택 여기서 우리 사용자 정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봐요. 우리 취급 품목 정보 찍어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어주고 보유 차량 찍어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보유 차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휴무일 정보 찍어라.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취급 품목 정보가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정보가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종이류 그걸로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일요일이고 보유 차량이 이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일요일 한 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얘랑 얘는 이제 종이류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이 두 개 셀은 빈 공백이 나오는 게 맞고요. 얘는 이제 종이류로 시작하죠. 그때 휴물 정보가 지금처럼 토요일, 일요일, 공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들어 있고 그때 보유 차량이 이제 0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휴물 정보가 쭉 표시가 되고 얘는 이제 보유 차량이 0대니까 보유 차량 없음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이제 종이류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그 밑에는 이제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밑에는 종이류로 시작되는 게 맞죠? 그리고 휴물 정보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휴무일 정보가 들어있고 그 앞에 보니까 보유 차량이 두 대예요. 두 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휴무일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두 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앞에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문제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함수의 형식 그런 거 못 외운 거 있으면 빨리빨리 외우세요. 어차피 시험 보려면 그런 함수의 형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뭐 함수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쭉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